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고민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퍼스 4.6 출시 이후로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스킬스 조합을 좀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스킬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스킬스는 이제 이런 스킬스 MP와 같은 이런 사이트들 이용을 해서 원하는 스킬스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도 좀 쓰는 게 어렵고 좀 개발자 사이트처럼 보여가지고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킬스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저번 제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 저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mp.com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16만 개의 이제 스킬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짝 스크롤바를 내리시면은 여기 보이시면 여기 fi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presentation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resentatio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스킬스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이 엔트로픽 스킬스는 이제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걸 좀 사용을 해보려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스타도 많이 받았고, 이제 포크도 많이 떠간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구성은 이제 단촐한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레퍼런스 파일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이 컨셉을 봤을 때는 마크다운 기반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비주얼이겠죠. 이제 비주얼이 얼마나 잘 나오냐 이제 이런 걸 좀 보려고 갔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이런데 쇼케이스를 가면은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팀 갤러리 이런 데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피셜 팀, 그다음에 커뮤니티 팀, 다양한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슬라이드 데브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준다. 뭐 사실 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준 스킬이다. 두 번째로 유명한 스킬이다. 그래서 전 요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법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클로드에서 이제 코어크를 쓰시려면 코어크는 기본적으로 폴더를 베이스로 작업을 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폴더를 지정해 준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스로 이제 지정을 해두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것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약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폴더를 여기 코워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른 폴더 선택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제 작업 공간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허용을 하시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코워크가 이 폴더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파일을 이제 함부로 삭제를 하거나 이제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거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킬스를 다운을 받아야겠죠? 아까 전에 있었던 검색했던 슬라이드 데브라는 스킬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뭘 이제 누르시면 되냐면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압축을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요 압축한 거를 아까 전에 우리 작업하려고 이동을 했던 이 코어크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폴더에 있는 슬라이드 데브라는 폴더는 스킬스인데 이것을 코어크에서 사용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이 스킬스를 읽어드려가지고 장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스킬스를 읽어드려서 스킬을 일단 장착하는 것부터가 이제 일단 시작입니다. 그래서 폴더 구조를 살펴보고 얘가 스킬스의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킬스를 이제 장착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코어크 안으로 스킬스가 들어왔고요. 구조를 살펴보고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장착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제 이 스킬스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스킬의 구조를 잘 확인을 했고 이제 갖춰야 될 구성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코어크에서 스킬스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작업에 뭔가가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폴더에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쓰던 파일인데, 뭐 어떤 파일을 갖고 와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으니까. 자, 저는 어떤 파일을 쓸 거냐면은 이제 요 파일을 갖다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고객 조사를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워크 폴더에는 이런 파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스킬이 이제 제대로 등록이 됐고, 이제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자, 이거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 일단 이 코워크 안에서 업무의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딸랑 요 파일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여러분들하고 이제 열어보고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건데,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구매 의향이 있는가, 뭐 제품 만족도는 어땠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건데, 가상의 회사인 이제 휴넷 화장품 브랜드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런 데서 이제 만든 화장품이 어땠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50명의 고객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충분히 이제 뽑아낸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제품 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일 살펴보시고 통계값 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코워크 안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폴더 안에 있는 화장품 고객, 신제품 고객 설문조사 파일을 읽어서 어떤지 파악부터 해보자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코워크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제 이 파일을 파악을 할 겁니다. 이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걸 읽었죠. 그래서 엑셀 파일이라서 스킬을 이용해서 읽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엑셀 스킬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클로드에서 제공을 하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엑셀을 읽는 전용 파일인 거예요. 전용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얘가 읽어낼 거고, 이제 이 엑셀로 읽어낸 이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 읽어내는 과정부터가 시작인데, 이 읽어내는 과정을 하시지 않으시면은 얘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자료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연령대는 어떻고 뭐 구매 행동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일단 팀 내에다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신제품의 이름을 이제 한번 그냥 가상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신제품 이름이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조사를 근거로 어떤 신제품 이름을 짓는 게 좋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후보 5가지만 이야기해보자. 한국에서 잘 팔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2026년 상반기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트렌드를 한번 보라고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한번 웹 검색을 해보고, 웹 검색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후보 이름을 먼저 지어보자. 자, 우리는 슬라이드에다가 어떤 신제품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이제 트렌드를 검색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컨텍스트 안에는 이렇게 웹서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컨텍스트 안에 있는 거는 이 지금 코워크 상태에서 얘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어낸 이제 스킬스 파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행 상황은 우리가 지금 시킨 업무들을 얘가 여기다가 이제 투두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팅을 쓰는 것보다는 코워크에서 하시는 게 이제 복합적인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신제품 이름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고 나면 저는 그걸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컨셉을 잡아서 좀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컨셉이 있어야겠죠.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위주의 뭔가 제품 이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 구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지출이 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령대를 높인 그런 상품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데이터라서 이제 딱 맞진 않겠지만, 보면은 이제 지인 추천,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지표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나쁘지만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이 녀석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웹 검색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면 훨씬 풍부한 슬라이드가 나오겠죠. 그냥 슬라이드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제품 이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되게 특이한 이름을 많이 만들어주네요.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낫다. 아까 전에 제가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있어 보이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거를 쓰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리페어 랩으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팀에서 슬라이드를 준비한 뒤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신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며 엑셀 설문조사 근거, 가격부터 상품 디자인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스킬스를 넣었었죠. 슬라이드 대부였죠. 스킬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들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으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얘가 슬라이드를 만들지 일단 전반적인 이제 보고를 좀 받아야 됩니다. 보면은 얘가 이제 리페어랩 신제품 발표 슬라이드를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아까 전에 우리가 스킬스를 던져줬으니까 이 스킬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중에 최적의 슬라이드는 이런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 스킬스 안에 있었던 그 레퍼런스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킬스 MD를 읽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때? 라는 얘기를 아마 해줄 거예요.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만들으라고 하면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의 뭐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글자의 수를 평균 얼마 정도로 좀 맞추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너무 줄글 위주의 슬라이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지 너무 과도하게 뭐 그래프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이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보고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보기로는 그냥 만들어, 그냥 해 라고 하는 거는 크게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기에 의도적으로 컨텍스트를 밀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약간 유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슬라이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오퍼스 4.6을 켜놨는데 이거는 이제 세팅에서는 보니까 고급 추론 모드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네요. 되게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여기도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제품 발표 슬라이드를 이제 얘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완성이 되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피니싱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슬라이드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미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네요. 자,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럼 항상 허용을 눌러가지고 이걸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중간 과정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알아서 진행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한 지금 체감상 5분 정도 걸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진행 상황을 총 7가지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네요. 아, 보니까 이 슬라이드 대부는 이제 개발 서버를 실행을 해가지고 슬라이드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뭔가 렌더링을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슬라이드 데브라는 건 사실 지금 이 사이트 방금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 데브는 사실 개발자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이런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어떤 그 도구, 개발 도구 같은 건데 일종의 개발 도구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못생기게 입력을 했던 이런 것이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제 아름답게 렌더링 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가 지금 이용하려고 이제 그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환경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요구했던 이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아마 작성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도입에서 이제 커버와 목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객 조사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 제품 전략, 그 다음에 실행 계획 마무리, 글로벌 스타일 뭐 작성해서 이거는 이제 뭐 디자인을 아마 작성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 상황을 얘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7단계로 아주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도구인 거는 저도 오늘 쓰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워낙 이런 도구들 많이 봐서 대충 이런 거다라는 걸 파악은 빨리 했는데, 이제 그걸로 얘가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얘가 일을 잘하는지 잘 안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네, 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설정을 하느라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입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도입 슬라이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겠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거의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데브라는 스킬도 잘 올라가 있고요. 이 스킬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겠죠. 들어가서 볼 수는 없나? 질문을 하거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군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에서 도중이든 다 끝난 다음이건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 패드,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이는군요. 아하, 재밌네요. 좋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이거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겠네요. 지금 보면 코어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좀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잠시 대기를 했다가 완성이 다 되면 그때 돌아와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줄 텐데 저도 이제 슬라이드 대부는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이제 오늘 하시면서 같이 저랑 써보시면 되겠죠. 이제 처음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이 늘 요즘 시대에는 되게 많은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써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안 써보고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경험도 동시에 같이 해보는, 그러니까 달리면서 뭔가를 책도 읽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런 대보면 이제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인데 이제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할 줄 모르시잖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겁니다. 로컬에서 슬라이드를 보고 싶은데 너가 실행해 줄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어크는 요걸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로컬에서 슬라이드를 볼 수 있도록, 즉 얘가 여기서 로컬에서 보고 싶다면, 그러니까 즉 띄워서 그냥 보고 싶다면 열어볼 수 있게 얘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브라우저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로컬에서 슬라이드를 보고 싶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쓰는 법을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뿐인 거예요. 잠깐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브라우저로 여는 거는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프레젠터로 접속을 하면 발표 노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발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인 것 같네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슬라이드를 볼 수 있다. 이상하군요. 러닝이군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제가 오늘 도구를 이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책임을 져드리자면, 접속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를 시켰는데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되니까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 따라서 잘 진행을 해보세요. 자, 터미널이 널이라는 도구가 있고 윈도우즈에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폴더의 위치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코워크 폴더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다음 이 코워크 폴더에서 우리가 지금 리페어 랩 슬라이드에 이제 우리가 그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시킨 대로. 자, 여기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change 디렉토리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윈도우는 위에 그 주소 표시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change 디렉토리 그 위치로 이동을 하라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맥O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일을 하나 잡아놓고 이 파일이 있는 위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바로 리페어 랩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시키는 대로 npm 인스톨을 하시고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제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슬라이드가 아름다웠으면 좋겠군요. 일단 얘가 얘기하기로는 슬라이드가 되게 멋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페어 랩 슬라이드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넘기면 이렇게 목차량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개요는 50명. 그래서 데이터 수집했던 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프로필이 어땠는지 이제 이런 슬라이드 형태로 성별 분포부터 해서 피부 타입 분포, 연령대 분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핵심 피부 고민.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니까 이렇게 하나씩 등장을 하면서 발표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피부 고민 탑 6를 얘가 이제 뽑아줬는데, 이제 뭔진 모르지만 얘가 주름 탄력과 홍조 자극에 되게 집중을 해서 이제 내야겠다는 분석 결과를 내보내줬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전에 검토를 같이 잘 안 했기 때문에 왜 이걸로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자, 구매 행동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에센스 세럼 뭐 이런 걸 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발표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준 건 되게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막 제가 원했던 그 아름다움은 아닌데, 이 넘기면서 이 발표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만족도도 이렇게 해서 재구매 의향 뭐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이제 NPS 저 용어 모릅니다. NPS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상승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완이 필요한 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완이 필요한 점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된다. 남성 만족도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고객 사실상 비추천자이기 때문에 남성 라인 확장 검토는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뷰티 트렌드 아까 제가 조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얘가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나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금 넘치는 건 좀 약간 불만이긴 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슬라이드에서 그 발표를 이렇게 탁탁탁 넘기면서 이제 집중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 리페어랩은 어느 가격대에 있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가, 그래서 밀리리터 기준부터 해서 런칭 프로모션 몇 프로 할인하는 게 좋겠다. 뭐 되게 자세하게 해주네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근거 있는 뭔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뭐 닥터 자르트급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40대가 이 정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엑셀 파일 기반으로 얘네가 이런 걸 만든 거겠죠. 디자인 키워드 뭐 이래야 되고, 브랜드 컬러는 어때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컬러까지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시 로드맵까지도 만들어 주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정성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 초도 생산하고, 인플루언서한테 먼저 시딩을 넣어서 홍보가 이제 퍼질 수 있도록 미리 좀 밑밥을 깔고, 그 사이에는 올리브영 입점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로드맵까지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제 물론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이 슬라이드는 수정이 문제거든요. 내가 슬라이드를 수정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내용이죠.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이런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MD 파일을 수정하라고 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에디터로나 열어가지고 이제 글자를 수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설명서를 알려줘요. 제목은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걸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슬라이드 해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아까 로컬러스트 3030이 열려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좌측에다 띄워놓고, 우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커서라는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VS 코드나 뭐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만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쪽 오른쪽에 띄워놓고 오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코워크에 있는 리페어랩 슬라이드에 아까 전에 얘가 뭐 어디 있는 거 입력하라고 했었죠? 여기 안에 파일이 있겠죠? 네, 슬라이드 M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라이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수정이 되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바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그리고 이 슬라이드 랩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네요. 되게 좋네요. 가실 필요가 없겠네요. 발표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PDF로 내보내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기도 가능하다. PPT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다. 근데 이 이미지로 내보내는 건 좀 아쉽네요.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네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 많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이제 두 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목차가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되게 좀 약간 복잡하게 코드처럼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내용만 보시면 되거든요. 목차로 가셔가지고 목차를 그냥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자, 네, 목차를 보면은 그냥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 자동으로 만들었네요. 이거는 좀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겠네요. 여기를 설명하는 거는 괜히 더 설명이 복잡해질 테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목차가 이 슬라이드에서 좀 넘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수정하는 방법은 직접 보고 수정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설명이 어려워지니까 코어크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를 하셔가지고 목차가 슬라이드를 좀 넘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열로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놓고 목차를 2열로 수정해 줄래? 넘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얘는 지금 코어크 폴더에서 이제 접근은 모든 파일을 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수정을 하고 나면 당연히 여기 반영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한테 수정을 시키시고 원하는 걸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이제 넘기면서 다른 데도 좀 이 사이에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피부 타입 분포가 여기 좀 약간 사이 간격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좀 수정을 해줬어요. 자, 이제 2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걸 눌러도 이제 이동을 하면 좋겠는데 되진 않네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커버, 목차, 섹션 구분, 슬라이드. 네, 그래서 목차도 깔끔하게 정리를 또 다시 해줬네요. 린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목차는 제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커버 이런 것도 목차에 들어가 있었는데 또 얘가 보는 김에 아 이거 왜 넣었지? 하고 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디자인이 약간 유치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스킬스 중에 슬라이드 디자인을 담당하는 스킬이 있지 않아?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너무 이 알록달록한 것이 그 회사의 분위기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색상을 좀 약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킬수 중에 슬라이드 디자인 담당하는 스킬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빔 팩토리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프리셋 테마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걸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훨씬 좋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골라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리페어 랩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 깔끔한 그레이스케일 요거를 좀 써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슬라이드의 디자인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줄래?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줄까요? 그럼 이 스킬스에 있는 이 띵 팩토리를 불러다가 모던 미니멀리스트에 맞춰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디자인 수정도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간단한 팀 내 공유하는 슬라이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모던 미니멀리스트 테마는 이제 차콜과 슬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그다음 화이트 디자인으로만 전체적으로 리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마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저는 일을 시켜놓고 이 도입 부분에 이제 배경 이미지가 좀 멋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깔아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적이고 멋진 배경 이미지. 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멋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장품 광고에 쓸 만한 이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뭘 좋아할까요? 제가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얘한테 검색을 해서 추천을 받아보죠. 추천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레이 톤으로 다운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컬러 일괄 교체를 하고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가 어떻게 바꿀지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지금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수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PPT 배경 이미지 이렇게 해볼까요? 아, 유치한 것이 많군요.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쓰죠 뭐. 잘라가지고 이거를 커버 배경 이미지로 넣어줄래? 이렇게 해서 대결 걸어놓으면은 얘가 작업 다 한 다음에 시켜서 해줍니다. 저 그냥 대결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이미지로 요걸 집어넣어 주겠죠?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살짝 이제 위치도 약간 수정을 얘가 해줄 수 있을지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컬러 폰트 아직 교체하는 중이고요. 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컬러와 폰트를 수정하고 있다. 이런 건 안 바뀌네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것들은 이렇게 리팅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색감이 그레이 톤으로 다운 톤이 돼서 저는 되게 차분해져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 이렇게 넘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고요. 이런 것도 갑자기 새로 만들어졌네요. 수정을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면 된다. 일단은 배경 이미지 적용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보겠죠.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미지 파일 경로를 찾기 어렵다. 이미지를 넣어주죠. 코어크에다가 배경을 아예 만들겠다? 이미지를 폴더에 넣어줬어. 찾아서 적용해봐.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있는 글자가 다 날라갔네요. 왜 날라갔죠 이거? 커버에 있던 텍스트도 사라졌는데? 지금 텍스트를 화이트로 만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얘가 그거를 다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배경이 안 들어갔는데요? 배경이 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있네요. 한 이 정도 작업을 하면 압축을 하는 거 보니까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작업을 하는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압축을 안 했다는 건 충분한 양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압축한 다음에 배경이 이제 적용이 되면 좀 좋은 것 같고,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감은 기본적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보세요. 여기 제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야 이런 알록달록한 신호등 색깔은 좀 바꿔줘. 이게 전체 컨셉에 맞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 얘가 해줄 거예요. 이거 아마 시메틱 컬러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배경이 적용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코어크는 이제 제가 왜 강의를 준비하게 됐냐,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코어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댓글은 아무도 안 남기셨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코어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코어크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코어크 영상과 함께 이제 지난번에 만들던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나의 마음일기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배경지가 적용이 된 다음에 깔끔하게 끝내고 싶네요.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아쉽군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더 넓어지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 텐데 말이죠.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면은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화이트로 바꾸려다? 어쨌든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코어크로 기본적인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슬라이드 만드실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훌륭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기준이 낮나요? 아무튼 보시고 좀 더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